예, 종자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콜리였습니다. 그죠? 종자를 골랐어. 선종을 해서 그 다음에 비중가림을 했죠. 그죠? 비중가림해서 이제 쓸만한 종자를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했죠. 디스인펙션 과정을 거쳤다. 거기에는 이제 온탕 침법이라는 방법을 친환경적으로 썼다. 그러나 약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씻었죠. 씻어서 그 다음에 발화를 시켰다. 30에서 32도 되는 조건에서 물에 담그고 몇 번 이렇게 이제 침지시켜 놓을 때는 발화시킬 때는 물을 갈아 주어야 됩니다. 왜냐? 이 통이 있잖아요. 이 통에 이래 마대로 이렇게 이제 종자를 넣어 놓고 발화를 시키고 있어요. 시키는데 여기에 종자가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 껍질이 바깥 껍질, 안 껍질, 껍질이 딱 이렇게 딱 감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왕겨라고 해요. 바깥쪽 왕겨.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발화 억제 물질이 있다 이겁니다. 발화 억제 물질. 발화를 못하게 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놔두면 일명 꾸중물이 돼. 꾸중물, 흙탕물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한 번,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한 2번 정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물하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물을 비워,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을 빼내고 다시 요 마개로 막고 다시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통 3일, 뭐 늦게는 4일 이 정도를 이제 발화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발화도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이 마대가 큰 데다가 넣어주면 가운데 있는 건 발화를 안 해요. 산소하고 결합이 잘 되는 애가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안에 발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온도, 수분, 뭐가 있었죠? 산소가 있었죠.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즘 기계들은 아래에 여기 산소 발생기를 쫙 놔줘요. 아래쪽에 우리 의항 가면은 의항에 뭐가 있나요? 기포 발생기 있죠. 그걸 요렇게 호스로 연결해서 요렇게 뽀글뽀글 산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공급되니까 발화를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대에 종자를 넣더라도 너무 한참에 많이 넣지 마라. 지금 내가 세로로 썼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기포 발생기가 있어요. 보르르 이렇게 올라오겠죠, 산소가. 요렇게 잽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재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로로 해서 딱딱 한 칸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칸에 딱 집어넣도록. 운신불리기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핵심은 한 번에 너무 마대를 큰 데서 많이 넣으면 발화가 균일하지 못하다.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화를 시켜서 소위 저미네이션을 했다. 저미네이션은 이제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어디다 한다? 육묘 상자에 한다 이거죠. 그 육묘 상자 하나에 보통 가격이 얼마 하느냐? 거의 5,000원 정도 하죠. 5,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10아르당 300평. 자, 여기서 면적이 중요한데 에어리어.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10아르 300평이죠. 300평.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100아르. 100아르를 다른 말로 하면 헥타르라고 한다, 그죠? 몇 평? 3000평이다, 그죠? 10,000제곱미터. 요 개념을 반드시 명확히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요게 300평당 육묘 상자가 몇 개 필요하다? 약 뭐 20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뭐 30개 정도 넉넉 잡고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헥타르라고 하면 300개가 필요하죠. 육묘 상자가. 그렇죠?
그러면 300개면 하나 5,000원이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의 육묘 상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그냥 뭐 좀 대기업에서 조금 대기업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맨 밑에 까는 게 상토 흙을 깐다 했죠. 흙, 소일. 이 흙은 과거에는 이제 산에 있는 황토를 쓰거나 아니면 논에 있는 위에 거 말고 오염 안 된대. 위에를 한 15cm, 20cm 파내고 그 아래쪽에 있는 흙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 무겁다 보니까 우리 이안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다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자를 이안 기계는 이렇게 갑니다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다단식으로 이걸 재고 한쪽에 5개 싣고 가려고 하니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여기 작업하는 드라이버께서 너무 힘든 거야. 힘드니까 작업이 안 돼. 그래서 가벼운 걸 쓰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매트라는 게 나와요. 매트. MATT인가요? 매트. 매트 묘라는 게 나왔어요. 매트. 그러면 이 매트는 뭐냐? 재질이 뭐냐 하는 거죠. 재질. 이거는 플라스틱 할 수 없겠죠.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코코피트 있죠. 코코피트 이걸 자른 거. 예. 그걸 뭐 한다? 왕겨 있죠. 아까 쌀, 아까 껍질. 이런 거 하고 다른 톱밥하고 이 믹스해서 아주 파우더는 아니더라도 잘게 부숴요. 분쇄를 해. 분쇄를 해서 압착을 쫙 하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 상태, 건조 상태는 얘가 형태가 요래요. 그냥 요렇게. 그럼 이걸 뭐 수십 개 이렇게 싸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가 깔아 놓는 거죠. 깔고 여기다가 물을 쫙 뿌리면 이게 팽창해.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팽창해. 그러면 그 팽창한 부위를 통해서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가벼워요. 이게 흙보다 10분의 1 무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들링 하기 좋다 이거죠. 그런데 한 육묘상자 한 개를 두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30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물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사각통이라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물을 담그고 이거 한 10개 정도 이렇게 씌워서 한 10초만 있으면 돼. 10초만 이렇게 담갔다가 이 빼내서 이렇게 깔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요. 그러면 깔고 여기 종자를 뿌리는 거죠. 그러고 위에 복토는 흙을 아주 얇게 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 내가 지금 육묘하는데, 모를 키우는데 지금 비용이 종잣값하고 다른 거 다 빼고, 그죠? 지금 얼마 들어? 1헥타르에 150만 원이 우선이 들어갔죠? 그죠? 요 매트 하나에 흙을 사용한다면, 이거 아무리 못해도 기본 1,000원이 들어요. 뭐 노동력하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정부 지원하고 보조받아서 기본 뭐 700원인가 근데 한 500원 정도에 공급한다. 50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5,000원이 때 150만 원이었죠? 그럼 15만 원이다. 그죠? 그럼 1,000원 정도 봅니다. 그럼 1,000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냐? 30만 원이죠. 그러면 약 200만 원이 요 육묘 상자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헥타르에. 그럼 1헥타르에 200만 원이다. 1헥타르에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논 경지 면적이 뭐 75만이지만 1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죠? 100만 원 동그라미 몇 개요? 그죠? 7자리니까 6개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여기에 100만, 10억, 조죠. 얼마? 맞나요? 자, 100만 원이니까 100만 헥타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 동그라미를 1헥타르에 200만 원 든다고 가정하면은, 그죠? 100만 헥타르면 100만 원이 동그라미 6개 오잖아요. 그죠? 6개.
그럼 여기는 100만, 그 다음 10억, 조죠, 그죠? 얼마? 2조.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조 한 5천억 정도가 어디에 투입된다? 요 비용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걸, 야,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많이 드는 거 맞아요. 많이 잡았으니까. 실제는 얼마냐? 한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들어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1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잡았으니까 1조다. 1조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벼 산업, 라이스 자체 하나로 6조 3천억 정도의 경제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조 정도 뭐 8천억 정도 들어버리면 너무 많죠. 그럼 이걸 안 쓰고 뭘 쓴다? 직파로 한다. 파종을 한다 하면 이 돈이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3배가 되겠죠. 그렇잖아. 그게 기술 혁신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직파를 한다? 종자를 바로 뿌린다? 미국에서는 100% 직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라이스 트랜스 플랜팅 또 라이스 컬티베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재배 자체가 라이스 컬티베이션 하면은 그냥 직파예요. 다이렉트 시딩이에요. 직파예요. 다이렉트 시딩. 그러니까 통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트랜스플랜팅. 동남아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 일본은 트랜스플랜팅. 옮겨 심는 거예요. 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거. 이야기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1인당 경지 면적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10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묘 상자 만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삭을 태워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비행기로 그냥 뿌려버려요. 그걸 살포가 아니고 항공파종. 그냥 팔로다가 타고 있어요. 타고 쉥 하면 갑니다. 기본적으로 2km, 3km 가죠. 네. 하면 싣고. 그 우리는 2km, 3km 가면은 뭐예요? 전봇대 있고 너무논이죠. 너무논에 파종하는 경우. 그래서 경제 면적이 우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직파법을 개발하면은 약 7, 8천억을 세입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왜 안 할까? Why? 왜 안 할까? 지금 직파 면적이 3%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창 많을 때 12%까지 했었어요. 아, 나도 직파 기계도 만들고 특허도 내고 다 했어. 근데 농민분들이 안 해. 왜 안 할까? 위험성이 커서? 첫째, 리스크가 있다 했지. 위험성. 자, 두 번째, 생산량이 적어서. 프로덕티비티, 일. 리스크가 높고, 예를 들어 수량이 낮다. 또, 뭐든지 얘기해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코스트가 많이 든다 했지. 네. 보자고. 또, 응? 장비가 보급이 안 됐으니까. 장비 뭐? 장비의 보급이 안 됐으니까. 장비 보호? 보급이요. 아, 장비 보고. 머시너리. 가 부족하다. 뭐 등등의 여러분들은 아주 러프한 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속에 아주 이 한 학기 동안 이 가르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리스크는 뭐냐? 싹을 틔운 묘를 심으면 100% 거의 살아요. 뭐 거짓말 좀 못했습니다. 적어도 90% 이상은 생존 서바이브 한다면 사는데 직파 파종을 하면은 건답 직파를 하면은 살 확률이 아무리 좋아도 50% 넘기가 힘들어요. 담수 직파 싹을 틔워서 파종을 하면은 한 80% 정도 살아요. 그럼 20% 로스가 생긴다. 종자 손실이 생긴다. 물론 이것은 상세해서 다 이제 작물 자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20% 정도는 커버를 한다. 그래서 파종량을 조금 늘립니다. 이양하는 것보다 늘리죠. 그 다음에 요 리스크는 첫 번째 리스크가 그거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하면 1번 파종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렸어. 많이 와버려. 또 비가 안 와버려. 그러니까 물관리, 워터 매니지먼트, 워터 매니지먼트가 아주 까다로워요. 물관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잡초 위드 컨트롤. 아주 어렵다는 거죠. 잡초 방제가. 그러니까 요즘 제초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초제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양 처리제, 소일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고, 토양에 뿌리면 아주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하수부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요즘은 경력 처리제라는 게 있어요. 그 잎만 딱 잡초가 나면 잎만 죽이는 거예요. 광합성 모나게 죽여버리는. 그걸 이제 선택성 셀렉티브 허비사이드인데, 선택성 제초제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환경 오염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우리가 화학제 케미칼을 썼다면 싫어하시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시죠. 네. 그럼 친환경적이 못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해서는 뭐 한다? 안 된다. 미국에서 우리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쌀이 수입이 되는데 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보존도 하면서 뭐 한다?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이양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 잡초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액미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위디 라이스라고 해요. 액미. 이 액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트레디셔널 종자였어요. 어떤 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얘가 직발을 하니까 올라와요. 올라와. 발화를 한다는 거지. 근데 얘 컨트롤하는 방법은 내가 다 갖고 있고 다 얘기를 강의하러 다 다닙니다만. 근데 직발을 해보니까 이게 얘가 문제가 되더라. 한 2년, 3년 되니까 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이제 잡초 방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를 이만큼 한 20cm 키워서 옮겨 심으니까 잡초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그래도 말입니다. 이양을 해도 제초제 안 쓰면은 풀밭 돼버립니다. 잡초 못 잡아요. 네. 그래서 뭘 한다? 물을 깊게 댄다든지 여러 가지. 물을 깊게 댄다는 말은 심수 관리라고. 심수, 깊을 심자, 물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뭐죠?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오리? 어떤 데는 이렇게 생겼어. 왕우렁이. 우렁이. 그림 너무 잘 그렸지? 그지? 왕우렁이. 전보 스네일, 전보. 군뱅이는 이렇게 생겼고. 자, 전보 스네일은 뭐냐? 전보는 크다는 뜻이고, 스네일은 달팽이. 예. 그러니까 아주 우렁이에요, 우렁이. 왕우렁이인데 얘는 뭘로 노느냐면 알을 낳아요. 핑크빛 알. 우리 트레디셔널 우렁이는 뭐냐면 새끼를 낳아. 그게 달라. 근데 얘는 뭘 먹느냐? 풀을 먹어요, 풀. 이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논에 배를 이렇게 심어놨죠? 심어 놓으면 얘를 투입을 해야. 투입을 하면은 얘가 먹을 게 없으면 배를 먹어버려요. 근데 잡초가 있잖아.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먹어. 근데 배는 이양을 하니까 이만큼 컸어 벌써. 네. 근데 얘는 못 먹어. 컸으니까. 맛이 없다 이거지. 먹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밑에 자라나는 잡초를 먹어요. 또
얘들이 다녀. 오리 몇 킬로 왔다 갔다 다녀. 다니면서 새로 나는 풀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싹이 나는데 뭉개뿌리.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투입을 하니까 거의 90% 이상 잡초가 방제가 되더라. 위드 컨트롤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여기 친환경 재배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직파에 도입하면 안 되느냐?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리스크가 소위 위험성이 있어서 내가 강제로 못해. 그래서 이게 소위 경지 정리가 잘 된 데 있죠. 그러니까 경지 정리가 잘 되고 이제 지면이 딱 고르게 된 데는 자신 있는데 시골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렇게 뭐 수평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레이저 균평기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균평기로 균평 작업 해도 차이가 나. 높낮이가. 그러면 물이 낮은데 물이 깊은데 낮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이 우렁이가 왕우렁이가 못 다녀. 못 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풀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잡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친환경 한다고 막 등골 휘는 거지. 약은 못 치지. 우렁이는 일을 안 하지. 그런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농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7천억 정도 세입을, 7천억 정도로 세입을 했다. 그죠? 모짜리 안 하고 했는데, 요 우렁이 투입하고 신경 쓰이고 하는데 더 이제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또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리스크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했는데, 이 비용을 말하겠죠. 우렁이 투입하고, 레이저 균평 작업하고, 물 대고 뭐 하는 이런 비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초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성을 보면, 이 양보다 직파한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요즘은 수량에 큰 관심이 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 지금은 밥맛이지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단지 핵심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완전미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9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깨진 거라든지 금이 간 거라든지 아니면은 신복백, 쌀알이 희끄무리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안 좋다. 투명하고 차랑차랑해야 된다. 아주 크린한 완벽한 쌀 형태. 지금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런 형태. 완벽한 이런 형태를 갖춰야지 여기 금이 갔다든지 좀 반점 이렇게 깨진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것은 상품성이 없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퀄리티의 시대지 수량의 양의 퀀티티의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량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머시너리, 기계는 많아요. 보급도 돼. 정부 지원도 해주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분들은 그게 여러분들 회사 취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3천만 원, 5천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고 2천만 원 받는다 하면 견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처음에 코스트는 좀 들었지만 이 이양 재배를 하니까 1년에 내가 조수익이 1억이었고 순수익이 4천만 원이었다. 근데 어느 직파를 한다고 해서 해보니까 조수익이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인데 실제 순수익은 한 2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연구기관이 있어. 그게 뭡니까? 농촌진흥청이라는 이게 연구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실증 검증을 다 거친 기술, 기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기술이면 완벽하다.
요게 이제 소위 탑다운 위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이고 또 바텀업 시스템이 있어요. 아래쪽에 농민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개발한 이 기술을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검증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텀업 시스템인데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분들이든 누구든 개발자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비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검증하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짜리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육묘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육묘 관련해서 우리가 75만 헥타르 정도 되니까 실제 한 7천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되고 그 외에 이제 비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료. fertilizer. 비료는 어떤 비료가 있나요? 비료 종류는 먼저 이제 속효성이 있고 지효성, 완효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퇴비도 있죠. 퇴비는 우리가 비료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면 거기 이제 지피나 또는 사료를 주고 먹고 이제 밟힌 그걸 이제 이렇게 논밭에서 거름으로 썼어요. 썼는데 지금은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농업이 지구를 지키는 농업입니다.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 비료를 씨바르당 300평당 878kg으로 시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 NPK죠. 질소인산 카리로 이렇게 비어재배 때 시용을 한다는 거죠. 잘 나오는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씨바르당 300평당 878kg NPK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헥타르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이것보다 10배 큰 1헥타르당은 얼마냐? 80kg, 70kg, 80kg. 그죠? 요 정도를 시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료 종류가 아주 다양히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N 하면은 유리아 질소죠. 질소 유리아는 여기 N이 46% 있어요. 여기 하얗게 된 그래뉴얼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는 뭐냐면 인이죠. 인인데 흡수하는 형태는 인산의 형태, P2O5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포스페이트. 요거는 이제 용성인비라고 하는 비료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과거에 이제 용인 20%의 인산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K가 있어요. 이거는 포타슘이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유안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안.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이게 60%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뿌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비료가 빨리 녹죠. 속효성이니까. 빨리 녹고 하나씩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지금은 뭘 한다? 한 번에 원샷까지 한 번에 뿌리고 말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지효성, 완효성이라고 하죠. 완효성, 영어로 하면 slow releasing fertilizer. 이 완효성 비료는 이게 NPK 또는 칼슘도 그렇고 요 그래뉴얼 안에 하나 입자 안에 요걸 다 넣어놨어요. 요렇게 다 넣어놓고 이걸 이제 필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를 내가 이양을 했다, 막 심었다. 지금 이양 당일에 비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흡수를 못해요. 뿌리가 아직 정착이 안 됐어. 그걸 이제 착근이라고 합니다. 착근. 뿌리, 착근입니다. 착근. 뿌리가 내린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이양하고 보통 5일 정도 걸립니다. 5일. 자, 착근하는데 이양, 트랜스플랜팅하고
5day, 5일에서 7일입니다. 이 착근이 되죠? 루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료를 흡수하는 시기는 이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이후에 비료를 줍니다. 그걸 이제 추비라 그러죠. 추비는 탑 드레싱. 탑, 위에서 드레싱 한다. 우리 그 채소류 같은 거 위에 뿌리는 걸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위에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 자, 그러면 위에서 뿌리는 게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추비입니다. 몇 번째 하는 거죠? 1차죠. 퍼스트. 1차 추비예요. 그 다음, 이러고 나서는 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뭘 합니까? 새끼를 치죠. 가지를 친다. 잘 안 나오네. 가지를 친다. 이렇게. 가지를 친다. 새끼를 친다. 그죠? 이때 뭐 합니까? 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 비료가. 여기 1차 추비 줬던 게. 이양하고 한 10일 정도 돼서 줬던 게. 이렇게 서여서 언제까지 새끼를 치느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내가 6월 1일 날 했다. 가정하면은. 어느 기간 동안. 품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한 달 반 45일 정도 옮기 심고 그러면 언제 되나요? 7월 15일 정도 되죠. 그죠? 그렇잖아. 6월 1일 날 옮겨 심었으면 45일이니까 7월 15일 정도 되잖아. 7월 15일 날 좀 되면은 새끼를 거의 다 쳤어. 더 이상 안 쳐.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새끼를 치긴 치는데 어중간한 새끼가 있어. 빨리 나온 애들은 열매를 다 맺어요. 근데 늦게 이렇게 가지가 나온 애들이 새끼 친 거 있어. 얘들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새끼 친 요것은 효과가 있다 해서 유효 분열이다. 이펙티브 틸러라고 하고 요것은 non effective 틸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이 무효분을 non effective 틸러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다. 비경제적이다. 필요가 없다. 이게 많으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병해충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왜? 공기가 안 통해. 햇빛도 못 들어가.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최대한 줄이자. 줄이는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함에서도 이 물을 적게 되니까 메탄 가스, 이 CH4 메탄 가스 발생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요 유효분열이 딱 끝날 시점 한 2, 3일 전에 물을 떼버리는 거예요. 물을 안 돼. 그죠? 이걸 이제 중간에 물을 떨어질 물수에서 중간 낙수라고 합니다. 중간 낙수. 이걸 이제 미드 섬을 드레이네이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 한 중간에 물을 뗀다. 드라핑, 월 드라핑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무효분율이 줄어들고 어때요? 벼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그러니까 물이 잠기지 않으니까 뿌리도 또 잘 내려. 그러니까 물에 계속 잠겨서 재배한 벼는 뿌리가 시커매. 그런데 얘는 하얗게 새뿌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후반기 생육 어때요? 여기서 이제 여기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뿌리가 있고 이 마디가 쫙 있어요. 땅 속에는. 그리고 여기 위로 갈수록 마디가 어때요? 좀 길죠, 이렇게. 네. 마디 사이가 길어요. 이 아래쪽에는 마디가 아주 촘촘합니다. 한 1mm, 2mm 사이로 마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위에는 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나무하고 비슷해요. 원리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삭이
만들어졌다. 어린 이삭이. 처음엔 이삭을 페니컬이라고 합니다. 페니컬이 이제 형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언제보다 요 이삭이 뽀로로롱 자라서 요렇게 요걸 잎집이라고 하죠. 잎집을 뚫고 요렇게 나오는 걸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 되기 30일 전에 여기서 형성이 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돋보기로 이제 보면 조금 보일까 말까.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라 나오는데 이쪽 올라오면은 여기 좀 오면은 볼록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삭수 잉태할잉해서 수잉기, 영어로 하면 부팅 스테이지, 이렇게 볼록하다고 했어.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수하기, 잎집을 뚫고 요 이삭이 나오기까지, 이삭이 시작되는 요 기간은 얼마냐? 30일이 걸리더라, 통상적으로. 그죠? 그럼 요 이삭이 나와서 나중에 수확하는 이 하베스팅, 요렇게 되죠? 이걸 이제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든지 낫으로 수확을 하겠죠? 이 수확 시기까지는 보통 얼마냐?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만생종은 이렇고, 조생종 아까 얘기했죠. 조생종은 30일에서 35일 정도 조금 빨리 성숙합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빠른 거는 120일, 늦은 거는 180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생이. 그런데 여기 보면 10일밖에 차이 안 나.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남아요? 50일은 어디 가느냐? 50일. 50일은 여기까지를 어린 이삭이 붉은색이구나.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요 시기까지를 영양생장기라고 그래요. 영양생장기. 요 이후를 생식생장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그 일생이 기냐 짧으냐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이가 요 영양생장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발화도 빨리 하고 빨리 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잎의 특성을 보면 여기 이제 불호를 하고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잎이 광합성을 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겁니다. 집중력이 강하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발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몸체를 키우는 거예요. 생식생장에서는 10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 기간을 180일인 것을 120일까지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생종의 위대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적으로 보면 조생종이 왜 필요할까? 어떤 데 필요할까? 시험 공부하는데 벼락치기가 필요할까? 그렇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부지방 평야지는 낮의 길이가 하지 이후부터 쭉 길고 햇빛도 많이 받죠, 그죠? 그런데 중산간지, 강원도 철원, 예를 들어서 강릉은 좀 덜하나? 좀 추운 지방으로 갔다. 위도가 높다. 또는 또 해발 고도가 높다. 이런 지역은 일조량하고 일사량이 좀 약하겠죠. 그러면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죠. 짧아지면은 어떤 품종을 써야 된다? 생육 기간이 짧은 품종을 조생종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산 지역 주변에서 나온 벼를 5대벼 합니다. 5대벼 하면은 무슨 벼가 될 거예요? 여기서 생육 특성으로 보면 조생종이죠. 조생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밥맛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고시가리라는 품종도 조생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부지방이 재배 안 해요. 전부 니가타, 아오모리 저 북쪽에서 재배합니다. 조생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의가 뭐다? 조생종이다. 이렇게 포커싱을 두고 저런 남쪽에서 재배한다면 뭐다? 만생종. 중만생종이다. 이렇게 타켓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라고 알려진 영호 진미는 뭐다? 중만생종이다. 그게 답이에요. 예. 그렇게 품종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